안녕하십니까? 하늘마을 모든 식구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네. 또 오늘 먼 곳에서 일일 체험을 위해서 새벽같이 먼 길을 달려오신 여러 우리 손님들, 우리 환우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정말 갈급했던 모든 소원이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노크하셔서 그리고 믿음으로 접촉하셔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평생에 결혼할 때보다 더 심각했던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기 전에 대개 이런 선고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 선생님, 당신은 이제 폐암 3기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수술 날짜 잡읍시다. 정 여사님, 당신은 이제 췌장암 2기입니다. 다음 주에 항암 날짜 잡읍시다. 여러분 대다수는 이런 선고를 받고 많은 갈등을 하셨을 것이고 또 대개는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술 날짜 잡고 항암 날짜 잡고 방사선 날짜 잡고 그래서 오르막이 될 줄 알았던 나의 치유 프로그램이 내리막으로 용서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들을 찾다가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갈등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니까 암 수술 전 반드시 깨달아야 할 무엇? 팩트. 놀라운 사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암 수술하기 전에 그리고 항암하기 전에 방사선 하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놀라운 사실. 여러분의 몸은 두 개가 아니라 인생에 단 한 번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리막길 칠 그러한 자리도 없다면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케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저는 오늘도 내추럴 하이진, 자연 위생학의 대가이신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의 People Life,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이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캡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소제목은 내 몸 안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몸 안에 내 몸 살리는 의사. 누구요? 항암제인 줄 알았고 방사선인 줄 알았고 그랬던 수술인 줄 알았던 그 의사가 내 몸 안의 의사, 내 몸을 살리는 의사, 바로 림프 시스템의 놀라운 메커니즘을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시면서 과연 내 암을 고치는 의사가 항암, 방사선, 수술인지 그 의문점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많은 암 전문가들은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무엇이 답이다? 항암이 답이다? 방사선이 답이다? 수술이 답이다? 자, 암은 따라해 보십니다. 해독이 답이다. 하늘마을에 오니까 가뜩이나 말랐는데 우리 선생님 333하래. 나 죽겠어. 식은땀 나. 그런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와우, 몸 너무 가벼워. 통증 없어져. 와우,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과연 많은 암 전문가들이 돈 벌기를 포기한 양심 선언한 의사들이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이 해독이 답이라고? 자, 그러면 그 해독을 하는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무엇인지, 그 기관을 왜 잘라내고 왜 수술로 지지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질병을 예방하고 통증을 없애주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그 질병을 예방하고 통증을 없애주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인데 그 독소를 배출하는 기관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반 의학과 자연 위생학의 차이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나의 진로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추럴 하이진, 자연 위생학, 여러분들이 하늘마을에 오니까 천연 치료를 하시는데, 자, 자연 위생학은 이렇게 인간의 몸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몸은 아주 기가 막힌
다이내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몸은 내 몸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체적인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자연위생학의 몸을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현대의학, 또 3대 통상요법, 항암, 방사선, 수술의 현대의학은 우리의 몸을 불행한 희생자, 다시 말하면 악마, 질병이라는 악마가 침투해서 파괴하려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현대의학의 관점입니다. 자, 우리 인체의 놀라운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침에 짹짹짹짹짹 wake up, wake up 일어나야지. 기능을 촉진하는 어떤 신경? 교감신경. 스트레스가 오르고 남편 때문에 뚜껑 열릴 때 그때 내 신경을 잠재워주는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못된 생각을 꽉 붙잡지 않고 버려버리면 그렇게 유도하는 내 신경을 잠재워주고 이완시켜주는 부교감신경, 그러한 자율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컨트롤하는 무슨 신경? 무슨 신경? 자율신경계. autonomic nervous system, 또 central nervous system, 모든 중추신경계, 이런 신경 시스템이 우리의 몸을 주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혈액에, 혈관에 펌핑을 해서, 심장이 펌핑을 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움직여서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의 기능을 주장해주는 심장과 혈관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오우, 여기 뼈다귀들이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근육과 골격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와, 인체는 정말로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세계도 놀랍지만 우리 인체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암하다, 방사선하다, 내리막길로 가시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 치료가 뭐예요? 면역력을 높이는 제3세대 면역관문 억제제 키투르다 여보의 눈을 돌리시는 이유. 이제 해도 방법이 없을 때 일본에 가셔서 NK 주사를 맞기 위해서 눈을 돌리시는 이유. 그게 뭐냐면 바로 이문 시스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 있는 방어 시스템이자 면역 시스템, 곧 림프 시스템. 오늘 그 놀라운 림프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프 시스템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림프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법대 공부보다, 의대 공부보다, 신학과 공부보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중요하냐면 림프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인체의 방어 메커니즘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방어 시스템의 사령탑이 곧 림프 시스템이고 면역 시스템의 최종 과정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림프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유방암을 일으키는 인자, 내 몸에 폐암을 일으키는 인자,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범인은 누구다? 독소다. 폐암의 원인도 독소고, 간암의 원인도 독소고, 췌장암의 원인도 무엇이다? 독소다. 자, 요 범인, 더 쉽게 말하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메티오닌, 다시 말하면 지방산. 자, 그 범인인 독소보다 더 중요한 질병의 원인은 없는데 요 독소라는 범인을 잡아서 감옥에 딱 집어넣고 수갑을 채우는 형사가 있는데 그 형사가 바로 누구다? 우리 사부장님. 와, 형사 가제트가 지금 있네요. 그 형사가 바로 누구다? 림프 시스템이다. 자, 그런데 림프 시스템은 우리 몸의 쓰레기 청소부고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해결하는 일명 만병통치 해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만병통치 해결사인 림프 시스템은 우리 혈액의 혈장 성분으로 구성된 림프액이 있고 또 한쪽 끝이 막혀 있지만 투과성이 우수한 림프관이 있고 또 여기 무과립성 백혈구와 과립성 백혈구가 뭔지 아십니까? 과립 형태가 뭔지 아시죠? 숟가루도 과립 형태가 있고 파우더가 있죠. 자, 과립형은 알갱이죠. 알갱이가 아닌 백혈구,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단핵구나 림프 같은 이런 면역기관을 주장하는 과립이 없는 무과립성 백혈구가 있는 림프구가 있고
또 요 림프관에 이렇게 둥글게 생겨서 길쭉한 모양의 이렇게 부풀어 있는 림프노드, 림프절이 있는 것이 바로 림프 시스템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림프액과 림프관과 림프구와 림프샘과 같은 림프 시스템은 협력하지 않고 24시간 내내 1시간도 1분도 졸지 않고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쉬지 않고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 림프 시스템을 돌리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Amazing Grace.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백만 수천만의 병정들이 림프 시스템 문 앞에서 몸을 파괴하는 독소들을 밖으로 몰아내는데, 여러분 이 림프 시스템을 기르로 쭉쭉 풀어가지고 환산하면 무려 16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몇 킬로? 와, 여러분 새벽부터 여기까지 평창까지 오시는데 몇 킬로 걸리셨어요? 한 100킬로? 200킬로? 자, 여기 보니까 우리 림프 시스템을 기르로 환산하면 몇만 킬로? 16만 킬로미터를 우리 몸에 설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하라고? 내 몸에 있는 독소들 잡아먹으라고. 근데 이 독소를 잡아먹는 걸 방해하고 수술하고 약물로 해서 내 몸 치료를 방해하는 게 누구다? 나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구를 4바퀴나 돌 수 있는 거리인데요. 대단하죠. 림프 시스템이. 림프액은 몸에 있는 혈액의 몇 배? 몇 배요? 3배나 되는 양이고, 이 림프구가 생산해낸데 림프구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백혈구 쑥쑥, 림프구 쑥쑥. 암세포 어디 갔어요? 짜이날 뒤에서 해주시네. 제가 한 거 아니야? 암세포 짜이날. 여기는요, 전 세계적으로 오십니다. 그쵸? 여기 지금 캐나다에서도 와 계시고, 미국에서도 와 계시고, 중국에서도 와 계시고, 일본에서도 와 계시고, 아, 우리 조금 영역을 확장시킬까요? 그게 왜 그렇게 불쾌하십니까?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자, 여기 림프 시스템의 임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림프구는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몸속에 세균이 침입할 때, 요 침입자인 박테리아와 세균, 요런 외부의 나쁜 물질을 찾아내서 파괴하고 몸 밖으로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다? 림프구다. 자, 그런데 이 림프구는 우리 온몸을 장악하고 있는 요 림프 시스템은 하루에 10시간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몇 시간 초과 근무한다? 24시간 초과 근무. 누가? 놀라우신 Amazing Grace. 24시간 독소를 흡수하는데 이 매크로페이지라고 하는 대식세포와 림프구와 같은 청소세포의 표면에 쫙 달라붙어서 독소들을 쫙 흡착해냅니다. 놀랍죠? 자, 그래서 가용성 독소라고 하면 물에 녹는 독소를 이야기합니다. 액체나 물이나 그런 것에 녹는 요 항원의 99% 이상은 우리 몸의 림프 주머니, 다시 말하면 림프노드, 림프샘, 림프절에 포착되지 않는 독소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림프 시스템이 중요합니까? 자, 그럼 림프 주머니가 어떻게 생겼나, 어디에 위치한가 궁금하시죠? 유방암 수술하시면서 림프 절제하셨는데도 림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볼록볼록 튀어나오면 뭐야, 나 이거 또 암 어디로 전이된 거 아니야? 자, 맞습니다. 자, 림프 주머니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피부 바로 밑에 위치하는데, 피부 바로 밑에 있으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 어디에 있다? 목 주위. 또 어디? 턱 밑. 목 주위, 턱 밑. 그 다음에 어디? 겨드랑이, 애과. 또 어디? 배 안쪽. 그 다음에 어디? 다리 안쪽. 그래서 우리 서해부 자궁암 난수암 수술하신 분들 왜 서해부가 자꾸 퉁퉁 붓는지 이 시간에 의문점을 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 사타구니에 수없이 많은 림프 주머니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큰 림프샘이 있습니다. 림프샘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림프샘이 있는데, 완벽한 독소 제거 장치. 보이세요? 뭘까요? 편도선입니다. 자, 그런데 목구멍하고 콧구멍 사이에 위치해서 여기 보이네요. 자, 요곳으로 침입하는 각종 박테리아, 몸에 해로운 세균들을 걸러내는
림프 시스템 중에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큰 림프샘인데요. 요 편도선이 가장 위대한 독소 해결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그 광고를 보셨습니까? 미국에는 이런 광고가 60년대, 70년대에 참 많이 떠돌던 광고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보았던 광고입니다. 편도선 수술 할인 세일 50%, 와우! 탄시스 바게인 광고. 자, 여기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고 골칫거리인 당신 아이들의 편도선을 깔끔하게 없애드리기 위해서 편도선 제거 자동 시스템을 통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일사천리로 수술해드립니다. 정신 나간 짓이다라는 걸 이제 깨달으실 것입니다. 자, 편도선이 부어서 커지면 음식을 삼키는 것이 불편하고 침을 삼키기도 불편해요. 자, 그럴 때 편도선이 우리 몸에 보내는 사인이 뭡니까? 이봐, 친구, 먹는 것 좀 그만두면 안 될까? 내가 바이러스와 잡균들을 모아서 청소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 음식이 자꾸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독소를 내보내겠어? 친구, 자중하시지. 바로 이런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인을 무시하고 오히려 편대선 절제 수술이라는 어리석은 범죄의 행위는 웬 말일까요? 자, 노틱스, 무엇을 주의할 것인가? 암 수술하시기 전에 꼭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건강식을 하신다 해도 독소가 몸에 쌓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제거되지 못하면 통증이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결국 질병에 걸리게 되고 나중에는 세포가 미쳐버리게 되는 암에 걸린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의 위대한 림프 시스템의 작동이 몸 안에 독소를 녹여서 몸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암은 어디에서 발생한 어떤 종류의 암이든 일부암입니까? 전신암입니까? 전신암입니다. 자, 암이 나도 몰래 우연히 생겨서 몸을 망치는 악마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자,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내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깨닫고 질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증세만 자꾸 때려두니까 계속 재발 전이 100%. 자, 그래서 7단계,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암의 7단계 경고 사인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이 경고 사인을 계속 무시하고 온 단계가 바로 뭐다? 암이다. 자, 먹기도 싫고 너무 피곤하고 노곤하고 입맛도 없고 살맛도 없는 무기력증이라는 사인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밥맛이 김태현 사모님 입맛 없어. 부원장님 나 입맛 없어 죽겠어. 케모포트 받고 오셨는데 어떻게 입맛이 있겠어요. 자, 그 사인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약물로 때려 넣고 수술하시면 그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다? 독혈증의 사인이 뭐였죠? 이 독소를 밖으로 몸에 독소가 꽉 차면 이 독소를 해독하지 않고 자꾸 약물로 눌러놓으니까 그 독소를 빼내려고 우리 몸에서 뭐가 일어난다? fever. 열이 막 일어나서 열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좋은 공기를 쐬고 잘 쉬어주고 과일을 먹으면서 해독을 시켜주면 독혈증 사인이 없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아스피린 어디 갔지? 타이레놀, 짜이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단계로 간다? 3단계 콧물, 줄줄줄줄, 눈물, 줄줄줄줄, 에치! 재채기. 그 화장실에서 변기통 붙잡고 쫙쫙 설사, 피부 가렵고 아토피, 이거 다 무슨 증세다? 과민 증세. 이 사인도 또 무시하고 뭘로 눌러요? 약물로 갔다가 부신피질 호르몬 계통에 연고로 피부가 가려우면 누르고 아토피가 생기면 항히스타민제로 20년 30년 눌러서 지난번에 오신 선생님 보셨죠? 얼굴이 눈만 보이고 시뻘겋게 동상처럼 돼서 완전히 눈사람처럼 빨갛게 부풀은 항히스타민제를 30년 먹었던 아토피 환자의 신뢰를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이 사인을 무시하면 어떤 단계? 더마타이티스, 어펜더사이티스. 뭐요? 염증 단계. 뒤에 ITS가 간에 염증이 생기면 헤파타이티스,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네프라이티스. 이런 염증이 생긴다고요.
대장에 염증이 생기면 콜라이티스. 맹장에 염증이 생기면 appendicitis. 이런 염증 단계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이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 단계인데 여기서도 자꾸 약물로 눌러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된다? 아이고 나 위암 걸린 거 아니야? 위가 쓰려서 죽을 것 같아. 바로 궤양이라는 단계가 됐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약물로 내 잘못된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 푸드 스타일은 바꾸지 않으면서 특효약만 찾아서 쫓아다닐 때 그 다음 단계가 뭐다? 딱딱하게 이 물질이 굳어서 경화되는 경화증의 상태가 되면 암하고 혼돈 상태가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여러분이 앓고 계시는 암의 단계까지 돼서 이곳에 오셨는데, 자,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자가 치료하느라 아파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요 비상벨 스위치를 견디지 못하고 가위로 싹둑 자르는 게 뭐다? 유방암 절제 수술이고, 간암 수술이고, 폐암 수술이고. 자,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캐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몸에 어디가 부어있다는 것을 우리 황 여사님 오셨습니까? 황 여사님 안 오셨어요? 자, 꼭 오늘 들으셔야 되는데 몸에 어디가 부어있다는 것은 지금 그 부어있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이다? 이 발음이 뭐예요? 이다? 자, 몸에 어디가 부어있다는 것은 지금 내 부어있는 곳에서 독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다. 맞습니까? 자, 작든 크든 약간의 덩어리나 멍울이 이렇게 잡힌다면 죽을 병 걸렸죠? 아이고 큰일 났죠? 웃자노. 빨리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빨리 이 멍울이 없애야지. 웃자노. 자, 그건 뭐다? 작든 크든 약간의 덩어리나 멍울이 생겼다면 그것은 림프 주머니가 부은 상태고 피부 밑에서 림프와 독소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다. 맞습니까? 너무 많은 독소가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깡패짓 하지 못하게 하려고 림프 주머니에 모아두고 확 잡아서 경찰이 탁 포착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독소를 제거하는 중이다. 요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중요한 의사를 싹둑 잘라버리니 100% 재발 전이. 맞습니까? 자, 림프 시스템의 자가치유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 어디가 좀 부었다고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왜? 우리 몸이 지금 스스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독소의 무리를 림프샘에 가두고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몸 밖으로 슉슉슉슉 너 나가! 안 나갈래? 죽을래? 니 나가라 카이! 계속 내보내고 있다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수잔 러브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림프 주머니가 조금 부어서 멍울이 생겼다면 그저 여러분 심호흡 한번 해볼까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십시오. 쫄고 긴장하지 마시고요. 암 걸린 거 죽을 병 걸린 거 아닙니다. 암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왜? 완전한 건강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는 지혜와 쉼의 시간입니다. 자, 심호흡을 한번 하면 그만입니다. 절대 놀라지 마세요. 암이 발견되었다 해도 긴급 상황이 아닙니다. 멍울이 생겼다면 더더욱 긴급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암에는 어린 새싹과 같은 멍울이 12개 정도 있을 뿐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뭔 것 같으세요? 그림.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꼬마가 소변으로 그냥 물을 뿜어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뭐 같으세요? 뭐 같으세요? 분수죠. 분수가 지금 물을 뿜어내고 있네요. 자, 요 그림을 좀 한번 보세요. 자, 분수의 꼭대기 선반이 하나, 둘, 셋, 네 단이나 있네요. 자, 그런데 분수의 꼭대기 선반에 물이 가득 차서 요 밑에 선반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요 꼭대기 선반을 제거하면 분수에 물이 흘러내리지 않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요 꼭대기 선반만 툭 쳐내면 물이 흘러내리지 않겠죠? 아유, 모르세요? 자, 선반에 물이 차지 않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선반을 제거한다고 물이 차지 않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꼭지를 잠가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왜 선반만 자꾸 자르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절제수술의 실체입니다. 자, 림프 주머니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일은 림프 주머니를 제거하고 싹둑싹둑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요 독소가 림프 주머니로 들어오지 못하게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 바꾸셔야 돼요. 맞습니까?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질병의 증세만 찾아서 증세만 억제시켜 놓고 특효약을 안만 찾아다녀봐야 특효약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미자 사모님? 짜이날? 자, 그래서 림프 주머니가 부어오른다고 그것을 계속 싹둑싹둑 잘라내는 것은 정말 호모사피엔스,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다? 정말? 전 얌전해서 이 얘기는 참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까요? 정말? 미친 짓이다. 전 얌전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은 손상되고 이로 인해서 독소가 제멋대로 몸속을 떠다니면서 죽기 직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생명을 지키는 성곽입니다. 림프 주머니는 성벽이고 보초병입니다. 그 고맙고 감사한 림프 주머니를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림프 시스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그것을 마구마구 잘라내고 있다니 저는 얌전해서 도저히 말 못합니다. 참? 전 얌전해요. 말 못합니다. 자, 여기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아나토미 앤 피지올로지라고 하는 실리 로드 박사님과 스테판 트렌드 박사님이 쓰신 해부학이나 생리학이라는 책 중에 보면 림페식 올겐스 앤 이뮤니티라고 하는 림프기관과 면역계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이 이 책을 발견하고 박수를 얼마나 치셨는지 그 흥분된 모습이 이 책에서 느껴져요. 아주 수많은 장을 할애하셨는데 자,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암세포는 종양 부위에서 몸의 다른 곳으로 확산해 갈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암세포가 종양 부위에서 몸의 다른 곳으로 확산해 간다는 얘기는 다른 데로 전이될 때 어디를 통과한다? 어디를 통해서 전이된다? 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전이된다. 자, 그런데 얘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암세포가 림프 시스템을 통과하게 되면 림프액을 추적 조사하는 림프 주머니에 의해 체포가 된다. 암세포를 누가 체포하고 있다고요? 림프 주머니, 림프샘, 림프절, 림프노드가 체포하고 있다고요. 자, 더 중요한 사실. 그런데 만일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악성, 암세포가 포함된 악생 림프 주머니가 제거가 되면 암의 확산을 방지하는 그릇도 어떻게 된다? 제거되고 사라진다. 자, 그러면 암이 전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재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깨달아지세요? 여러분들 호모사피엔스 맞으시죠? 지혜로운 사람 맞죠? 그런데 왜 자르세요? 죄송합니다. 자, 상어부의학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암이 전이돼서 림프 주머니를 파괴하기 때문에 림프 주머니를 수술로 떼어내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후회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차! 정말 내가 잘 왔구나. 내가 정말 잘 깨달았구나. 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박수? 자, 그런데 권위 있는 이 책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암은 림프 주머니에서 제멋대로 행동한다, 못한다. 왜요? 림프 주머니가 암세포가 꼼짝 못하도록 수갑을 채워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수갑을 꽉 채워놨는데 무슨 수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림프 주머니가 계속 이 암세포를 내보내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암세포가 더 크고 전이가 될 겁니까? 다시 말해서 암세포는 림프 주머니, 림프샘에, 림프노드에, 림프절에 꼼짝 못하고 체포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수술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 부분을 캐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진공청소기에 체포된 쓰레기는 옴짝달싹 못하고 딱 진공청소기 압력에 의해서 백큐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것처럼 림프 주머니는 암세포를 강력한 힘으로 이 백큐 주머니에 붙잡고서는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자, 이 매크로페이지스, 페고사이틱 셀이라고 하는 림프 주머니에 있는 이 대식세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자, 영어 이 페고사이틱에서 페고는 먹는다. 사이틱은 세포라는 뜻입니다. 뭘 먹는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 매크로페지스. 페고사이틱 셀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런데 암세포는 외부에서 우리 몸의 마지막 방어벽에 갇히게 되는데 질병의 7단계, 다시 말하면 마지막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 볼 때 1단계에서 6단계에서 뭘 바꾸면? 수술하면? 항암하면? 방사선하면? 뭐하면? 푸드 스타일. 암은 한자로 보다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자주 먹어서, 늦게 먹어서, 불규칙하게 먹어서, 부절제하게 먹어서, 먹지 말아야 될 육식을 먹어서. 자, 그래서 암세포는 분해해보면 지방산인데 이 생활 습관은 안 바꾸고 계속 증세만 억누르는 일을 해봐야 암세포는 계속 재발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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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전이.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고 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이 미쳐버린 암세포를 기다렸다가 처리해주는 애가 누구다? 림프 시스템 놀랐습니까? 자, 암세포가 원래 발상한 부위에서 림프 주머니로 흘러 들어왔을 때 림프 주머니가 암세포를 착 가두어 놓고 그것을 박살내고 아자 빠샤 잘게 쪼개서 철저하게 없애버리는 일을 누가 한다? 림프 시스템이 한다. 자, 우리 몸은 어떤 악성 외부 물질과도 싸움을 멈추지 아니고 몸이 살아있는 한 언제나 혈압에 대한 항상성, 호흡에 대한 항상성, 맥박에 대한 항상성, 호미오스테시스, 항상 우리 몸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 암세포가 미쳐버리는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몸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초병들이 살아있다 없다? 있다. 근데 왜 자르세요? 왜 여러분들의 보초병들을 마구마구 싹둑싹둑 잘라내시는 겁니까? 그러나 이렇게 현명하고 고마운 암세포 체포 조직인 림프 주머니가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 시간에 또 후회하시고 우시는 분들이 계실라. 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보초병들이 상업의료 시스템에 의해서 숫가만 올리려고 마루타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 눈을 뜨려니까 자꾸 주무시고 계시네. 자, 눈 좀 한번 떠볼까요? 눈을 크게 떠주세요. 눈을 크게 떠주세요. 자, 림프샘 제거술 과연 어떠한가? 유방암을 치료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림프샘 제거술, 암세포의 확산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유방절제 시술을 하는데 이 림프샘 제거술은 한때 의학계의 정설로 여겨지던 사혈법. 피 뽑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자, 가짜로 판명돼서 폐기 처분이 된 이 사혈법 또는 편도선 수술 또는 맹장 수술. 저는 얌전해서 말 못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저는 얌전해서 얘기 못해요. 뭐라고요? 제가 안 했습니다. 자, 림프 주머니가 제거되면 암세포와 쓰레기는 어디로 가게 될까? 자, 암의 재발과 전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서 1년, 2년, 3년 계시면서 가장 공포스러운 게 여러분 재발될까봐, 전이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우시죠? 자, 암의 재발과 전이의 주범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우리 몸의 림프 주머니들을 없애면 싹둑싹둑 가위로 자르고 서저리 수술을 하면 암세포는 비어있는 다른 림프 주머니들로 흘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싹둑싹둑 자르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다른 림프 주머니로 가야죠. 요때 어떤 선거를 듣는다? 암이 재발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자, 부풀어 오른 림프 주머니는 지금 치료하고 있다는, 아직 치료가 덜 되었다는 증상에 불과한데 림프 주머니를 제거해 버리면 당연히 암세포는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갈까요? 다른 림프 주머니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 이때 어떤 선고를 듣는다?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자, 재발과 전이의 주범이 누구다? 림프 주머니 제거 수술이다. 정말 이해되십니까? 정말 이해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양원 20년 하면서 수많은 환우분들을 볼 때마다 애간장이 녹습니다.
왜 건강 강의를 하면서 부원장님은 저렇게 미친 여자처럼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어떻게 안 미쳐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한 개의 소중한 생명들이, 한 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타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드릴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 부풀어 오른 림프 주머니를 제거하면 암이 재발하는 것은 너무나 무엇이다? 필연적인 결론이다. 자, 1996년 북미 종양외과 클리닉 의학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방암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림프 주머니를 제거하는 것은 관습적인 행위에 불과하지 결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 행위로서는 불필요합니다. 많은 여성이 평생 감각이 없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림프 주머니를 제거하는 것은 감염의 위험을 증대시킵니다. 림프 주머니에 있는 암이 림프 유동액에 실려서 다른 세포나 장기로 전이된다고 여겨지던 때도 있었지만 의사의 눈에는 전이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정신 차리십시오. 림프 주머니는 절대로 암을 전이시킨다 안 시킨다? 암을 전이시키지 않고 오히려 암세포가 크지 못하도록 전이되지 못하도록 꽉 수갑채워서 붙잡고 있는 애가 누구다? 림프 주머니다. 내 몸 안의 의사 따르실 겁니까? 따라서 아무리 확산 속도가 빠른 암일지라도 림프 주머니를 제거하는 것은 무엇되어야 한다?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림프샘 제거술을 통한 부작용과 장애로부터 많은 여성과 많은 남성을 구출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는 림프 주머니를 제거해서 재활을 쌓으려는 의료계의 상업적인 관습, 이 관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인 오제이 심슨 아시죠? 불미스러운 일로 한때 시끄럽게 했던 오제이 심슨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가슴 부분의 림프 주머니 일부를 절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치 바이옵시를 하듯이 생검, 조직 그런 검사를 하였는데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어요. 담당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림프구 과형성증으로 진단을 했는데 이 림포사이틱 하이퍼플라시아라는 림프구 과형성증은 백혈구는 뭐죠? 암세포와 싸우는 이 병정들입니다. 그런 백혈구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림프 주머니가 커졌다. 왜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커졌을까요? 뭐 하려고 커졌어요? 뭐 하려고 군대가 뭉쳤어요? 암세포 무찌르려고 군대가 뭉쳐있는데 요 림프구 과형성증, 림포사이틱 하이퍼플라시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암세포를 무찌르기 위해서 백혈구들이 모여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싹둑 다 잘랐어요. 자, 암세포와 맞서 싸우기 위해 몸속에 백혈구들이 집합했고 그곳에서 암세포를 슉 먹어치우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가슴을 통째로 잘라내도록 하시겠습니까? 전 얌전해서 말 못합니다. 자, 림프 시스템은 우리 몸을 정화하는 일을 해주고 특별히 림프 주머니, 림프절이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임무인가? 림프 주머니에 도착해서 쌓이기 시작하는 각종 독소를 내보내기 위해서 백혈구의 숫자와 양이 증가하고 군대가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놀라운 방어 시스템이에요. 맞습니까? 이 놀라운 면역 시스템을 나비두고 그걸 싹둑 자르고 소일고 외양간 고치고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다 태우는 항암 방사선 처치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 감지 마시고요, 여사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제클린 케네디 여사는 암으로 죽었나 약으로 죽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께서는 다이내믹한 림프 시스템에 대한 무지가 미국의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여사의 죽음을 재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건강해지려면 몸에 독소를 넣지 말라. 자, 그러나 상업의학에서는 가장 아픈 사람에게 가장 독한 독소를 주입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따라 하시네요. 현실의 눈을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장님 요새 PPT를 너무 잘 만들어 주시죠?
자, 무식해서 용감한 두 형제가 누구다? 자, 우리 무식해서 용감한 두 형제. 에이. 너무 무식해. 근데 용감해. 누가? 방사선. 너무 무식해. 근데 용감해. 정말 무식하고 용감한 방사선과 화학요법. 뭐다? 독이다. 암세포도 죽이지만 건강한 세포도 죽이는 방사선. 또 암을 치료하는 행위가 암을 유발하는 발암제의 증암제인 항암제. 자, 이 무식해서 용감한 두 형제는 모두 무엇이다? 발암물질들이다. 자, 1980년대 항암제를 취급하고 처리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의 경고 사인이 발령이 됐는데 미국 암학회지는 항암제를 취급하는 사람이 암 발생 위험률이 어떻다? 더 높다고 경고합니다. 자, 건강하고 젊은 사람도 방사선과 항암요법으로 시행을 했을 때 금세 초죽음 상태가 되는데 이미 위험한 독극물을 투입해서 면역력이 초토화되어 있는 사람에게 항암방사선 수술을 하고 나사로야 무담에서 나와라. 자, 저는 얌전해서 말 못합니다. 자, 제클린 여사의 암 투병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클린 여사는 림프에 종양이 생겨서 림포마라는 림프종에 걸렸습니다. 즉 림프 시스템에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얘기인데요. 몇 년 동안 제클린 여사의 그 몸속에서 독소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림프 주머니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만일 독소가 가슴 쪽에 영향을 끼치면 유방암 판정을 받았겠죠. 보통 림프 주머니에 암 진단이 내려지면 유방암이 아니라 림프종,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예를 들어서 불리우고 대개 여성의 가슴에서 발견된 종양은 림프종이라고 불리는 게 맞습니다. 신문기사는 제클린 여사의 암이 림프 시스템을 공격했고 종양이 림프 주머니와 림프 채널이 있는 곳에서 발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제클린 여사는 오른쪽 사타구니가 부어오르고 기침과 함께 목에 있는 림프 주머니가 부어오르고 복부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자, 이때 제클린 여사가 왜 암투병에서 실패해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가?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호모사피엔스는 실패한 경험에서 지혜를 배운다. 왜? 다시 반복하려고? 개가 토하여낸 것을 도로 먹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제클린 여사가 했어야 할 일은 빠른 시간 안에 몸속에 있는 독소와 쓰레기를 몸 밖으로 빼내는 해독작용을 먼저 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실패하셨어요? 암세포가 림프 주머니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무식하고 용감한 삼형제, 수술, 항암, 방사선이라는 무식하고 용감한 삼형제에 의해서 방사선 치료, 약물요법에 의해서 비로소 생을 마감하게 되십니다. 제클린 여사의 목에 심한 통증이 왔을 때 더 많은 약물이 투여되었고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에서 또 폐렴 증세가 오니까 더 많은 약물이 투여되었고 또 복부에 천공성 궤양 증세가 발견되니까 약물요법에 뭐까지 추가되었다? 스테로이드까지 추가되었다. 와우. 그 와중에 복부에 난 구멍을 꿰매는 수술을 받으니까 점점 아카일로를 걸어갔고 결정타는 약물이 뇌로 직접 향해서 척수와 간, 온몸으로 암세포가 퍼져서 결국은 걸을 수조차 얻게 된 사례를 여러분들은 수없이 보셨을 것입니다. 제클린 여사를 제외한 그 많은 사람들. 자,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몸은 림프 시스템 속에서 암세포와 백혈구가 싸우느라 이미 충분히 약해져 있던 상황에 뭐가 투여되었다? 항암제가 뭐예요, 여러분? 고엽제 뭔지 아시죠? 제3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 고엽제가 바로 뭐예요? 항암제입니다. 원자폭탄이 투여되고 각종 화학약품의 잔치가 벌어짐으로 사망했는데 뉴욕타임스는 의사들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의사들의 진심은 암 수술 전문가들이나 종양학자들은 화학요법으로 치료받기를 거부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만일 본인이나 가족들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 화학요법을 받겠느냐는 질문에 75%의 의사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자, 항암제로 살아당하다 후나스 슌스케 선생님의 책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보셨죠? 거기 보니까 271명의 일본의 유명한 암 전문가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이 암에 걸렸다면 수술,
항암, 방사선 3대 통상요법 하시겠습니까? 270명? 아니, no. 한 명은 급속히 진행될 때 수술만 하겠다. 자, 무식하고 용감한 그 3대 통상요법,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암이 발견된 장소에 각종 암 유발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황당무계한 일, 미쳐버린 세포가 완전히 더 미쳐버리게 만드는 일은 여러분들이, 저는 얌전해서 말 못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Question and answer. 자, 무슨 질문이냐? 자, 그러면 세포가 미쳐버리는 암을 예방하는 방법 뭡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바로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은,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림프 시스템은 내 몸 안에 의사, 내 몸 살리는 의사. 자, 그런 림프 시스템 싹둑싹둑 자르기예요? 아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 6단계, 심지어 7단계 말기까지 왔어도 뭐부터 해라? 제클린 케네디 여사처럼 싹둑싹둑 자르고 항암 방사선 무식하고 용감한 삼형제에게 목숨 걸지 마시고 무엇 하시라? 333, 777, 115 여러분 체력에 맞는 해독요법을 실시하시라. 그리고 그곳에 에너지를 채워 넣어라. 그러면 질병에서 와! 해방되었다. 그렇죠?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다 나을 수 있다. 나는 다 나았다. 정말이죠?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직 한 컷 있습니다. 아직 한 컷.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은 무엇인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게 하는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발 아래 앉아 마음이 어느 정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양식을 필요로 하고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무익하니라. 맞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무엇으로 살 것이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깨끗한 공기의 호흡은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고, 따라서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숨쉬는 공기도 깨끗해야 하는 것은 은혜의 가운데서 무럭무럭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깨끗한 생각, 그리고 깨끗한 말, 그리고 고상한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정결한 분위기를 접하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위기를 선택하셔서 하늘마을 힐링센터에 오셨습니다. 운동도 은혜 가운데서 자라는데 필수적이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영적 생애의 건강은 무엇에 달려있다? 운동에 달려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곪아서 썩게 되면 이 안에서부터 암세포가 자라나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로 반드시 정결함을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간격이 없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라도 우리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힘과 빛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으로 올려라.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생활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건강해지는 유일의 비결이다. 뚜껑 올라온다고 뚜껑 올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뚜껑 올라올 때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생활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유일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